안녕하세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근무하는 김현철 연구원입니다. 무역이라는 딱딱한 주제에 유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역은 일반 상거래에 비교해서 국가가 기업이 하는 일에 세게 간섭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체를 알 수 없는 화물이 국경을 넘어서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외국 화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간섭 정도에 따라서 국가 간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대표적인 무역 통제 활동인 수출 통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어서 일반적인 무역 실무 교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 통관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기재 항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출 통관이란 국내의 화물을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관에 신고하여 인가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 통관은 국경 관문을 통과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출 신고는 수출자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대부분 관세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수출 물품이 위치하고 있는 공장 또는 창고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하게 됩니다. 수출 신고를 하는 시점은 화물 포장이 완료되어서 수출 상품의 준비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에 수출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하면 되겠습니다. 늦어도 해상 화물은 선적일 기준해서 3, 4일 전까지는 수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항공 화물은 항공터미널 반 전까지는 수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 신고 후 30일 이내에 출항해야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2, 3주 전에 미리 수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선박 부킹이 완료된 후에 상업 송장이 만들어졌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등록하여 코드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출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코드를 통관 고유 부호라고 부릅니다. 수입자에게 부여한 코드를 해외 거래처 부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직구, 역직구와 같은 무역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세관에 등록하여 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코드 획득은 세관의 유니패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얻거나 관세사가 대행하여 줍니다. 세관과의 수출 통관 업무는 오래전부터 세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출 신고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는 수출자, 제조자, 관세사, 세관이 있습니다. 수출자는 수출 대행자와 수출 하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 대행자는 수출 실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보통 전문 무역 상사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반면에 수출 하주는 수출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되겠습니다. 제조자는 수출 물품을 직접 생산한 또는 제조한 자가 되겠습니다.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 하주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하주와 수출 대행자가 일치하겠습니다. 제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대행자, 수출 하주 모두 일치하게 됩니다. 수출 신고서에는 이렇게 세분해서 이해 당사자를 기재하게 됩니다. 수출 이해 당사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세무 행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관세사는 수출자로부터 통관 의뢰를 받아서 세관의 수출 신고를 대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각 지역별 세관이 있는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수출 신고권에 대하여 심사하여 처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관 조직은 관세청과 지역 세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 화물이 드나드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수출 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에 대부분의 세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세관과 부산본부 세관이 있습니다. 수출 신고와 관련된 업무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수출자는 계약 후 또는 신용장 통지를 받은 후에 상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에 통상적으로 구매 확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을 활용해서 수출용 원부자재 또는 완제품을 준비합니다. 이후에 수출자는 상품을 포장하고 상품 송장과 포장 명세서를 작성해서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수출 신고를 의뢰합니다. 관세사는 품목에 해당하는 세번 코드를 확정해서 수출 물품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수출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관에 전송하게 됩니다. 세관은 신고권을 접수하여 세 가지 형태로 전산 시스템에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수출 신고권은 자동 수리권, 서류 심사권, 물품 검사권으로 구분되어 세관 심사가 진행됩니다. 통상
자동 수리권은 10분 이내에 빠른 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출 신고는 시스템으로 자동 수리권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심사권은 반나절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검사권은 하루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출이거나 1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없다면 실물 검사권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세관 별점이 많은 기업도 실물 검사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이 완료되면 세관은 수출 신고 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전송하여 보냅니다. 이후 관세사는 수출자에게 수출 신고 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때 수출자는 세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직접 수출 신고 필증 원본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신고 필증을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와 같은 선적 서류와 함께 전자 파일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신고 필증은 통관뿐만 아니라 무역 절차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출 대금 결제, 원산지 증명서, 수출 실적, 관세 부가세 혜택, 그리고 무역 금융 신청 등에 활용되겠습니다. 수출 신고 기재 항목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신고서에는 60개 정도의 항목이 기재됩니다. 입력 항목이 많아서 다른 무역 서식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구리핑으로 해서 범주화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수출 신고서 항목을 크게 공통사항을 기재하는 항목과 품명란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다시 구분해서 헤드에 기재되는 부분과 말미에 기재되는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헤드에 기재되는 부분을 공통사항 1, 말미에 기재되는 부분을 공통사항 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품명 입력란을 줄여서 란사항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신고서 기재 항목은 대부분 수출자가 작성한 무역 서류의 정보를 세관의 분류체계로 다시 작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출신고서 특징이 하나로서 대다수의 항목이 코드로 입력됩니다. 코드 선정에 따라서 관세 행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주게 됩니다. 따라서 무역업체 또는 수출을 신고하는 신고인은 수출자의 무역 업무 형태를 잘 파악을 해서 정확한 코드로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공통사항 1과 공통사항 2에 기재되는 항목과 품명란에 기재되는 란사항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신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신고 정보와 운송 정보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기본 정보에는 수출 관계자, 신고 세관, 무역거래 구분, 결제 방법, 수출 종류, 인도 조건을 입력합니다. 운송 정보에는 목적 국가, 적재항, 운송 수단을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 중에서 무역거래를 구분한 코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역거래 구분에는 약 40개의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무역거래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이러한 코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역거래의 형태별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직수출뿐만 아니라 중개, 위탁, 샘플 수출 등 다양한 특수한 거래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코드 분류를 하여야 여러 가지 관세 행정에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세관이 운영하는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조회해서 정확한 분류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사항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사항 2에는 신고서 말미에 위치하는 기재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합계와 관련된 내용이 입력됩니다. 총중량이라든가 총포장 수량, 결제 금액, 수출 신고 금액을 기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컨테이너 번호와 보세 운송 정보를 기재합니다. 수입된 화물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유트레이드 에듀 교육 시스템이 제공하는 예제문을 활용해서 수출 신고서 작성 실습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제의 리듬과 입력을 통해서 초보자도 문서 작성 감각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출 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됩니다. 세관에 수출 신고된 정보는 한국은행, 국세청, 상공회의소, 그리고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수출 화물과 수출 대금이 사후에 크로스 검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 신고는 기업 입장에서 방어적으로 판단하여 항상 성실한 태도로 신고에 임하여야겠습니다. 성실한 신고는 가산점을 부여받아서 세관이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더 이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관 시스템은 매우 유기적이고 정교하여 세계 제일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하고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박 스케줄과 부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